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전 71주년을 맞아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나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 23명의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교육지원센터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무료 대여식을 열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IT를 통해 세상으로 발돋움하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 오물풍선 등으로 최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분단은 정치와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낭비와 공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일상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대화와 화해를 통해 한반도가 전쟁의 축이 아닌 평화의 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한 정정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에서 무기를 내리고 대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 행동의 날 평화대회가 열렸습니다. 평화의 종 타종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매튜 조지 추나카라 회장 등이 현재 긴장된 남북한 관계를 언급하며 함께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각각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 연천, 의정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나서 경기도 파주 DMZ 평화관광은 안전을 위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이나 접경 지역의 위험이 가해지는 순간 생업을 포기하고 대피 장소로 모여야 한다며 북한 접경 지역 거주민들의 삶을 전했습니다. 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평화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기독교계 대표로 평화선언문을 낭독한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인 나핵진 목사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이때 정말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듯이 이제 평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YWC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300여 명 이상의 참석자들은 이날 평화를 소망하며 임진각 평화의 종부터 통일대교까지 1.5km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607개의 종교 시민사회단체, 8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행동은 지난해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전쟁 종식을 소망한 성명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차기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 선거 후보자 23명의 기호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후보자 자격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안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추첨 결과 감독회장 선거에는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가 기호 1번,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가 기호 2번,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가 기호 3번을 각각 받았습니다. 11개 연회 가운데 경기연회, 충북연회, 호남특별연회는 단독 후보로 확정됐고 나머지 8개 연회 후보들은 추첨을 통해 기호 1번과 2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예비 후보로 등록한 23명 모두 최종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오는 9월 26일 선거일 전날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감리회 선관위는 합동정책발표회를 감독회장 후보자는 4회, 연회 감독 후보자는 2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자투표가 확대됩니다. 선관위는 선교사, 해외교회 선거권자, 섬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강원도나 호남 지역 선거권자들도 가능하도록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일부 후보자에 대한 조사 요청과 고발 건이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기호 추첨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일부 재산유지재단 미편입 2건과 후보 출마 자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의 의결 재심에 대한 건은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반면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건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시청각장애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애 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체계조차 미비한데요. 이런 가운데 시청각 장애인들이 IT 기기를 활용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는 단체가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주 앉은 사람들, 상대방의 손을 접촉한 채 무언가 열심히 표현합니다. 일명 촉수어로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청각장애인 인구는 약 1만 명. 이마저도 추산치일 뿐 정확한 통계는 오리무중입니다. 2019년엔 이른바 헬렌 켈러법으로 불리는 시청각장애인 지원법 제정운동이 진행됐지만 무산됐고 이외의 지원 법률도 2년 넘게 국회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한 민간단체가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2024년 보조공학기기 대여식을 열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용 IT 기기인 점자정보 단말기를 무료로 빌려줄 뿐만 아니라 이 기기를 활용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 정보화 교육 과정을 마련한 겁니다. 본 사업 목적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가 또 다른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정보 단말기, 시청각장애인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교육과 함께 점자정보 단말기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거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정보 단말기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각장애인에게 말을 건네자 단말기는 그 말을 점자로 번역합니다. 반대로 시청각장애인이 그 점자를 읽고 답변을 입력하면 단말기 화면과 음성 지원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시청각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한창인 현장. 시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5개월 넘게 교육이 진행됩니다. 촉각에 의존하는 시청각장애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복잡한 IT 기기를 손에 익히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청각장애인들은 배움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손해를 통해서 이게 점자 문장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촉지도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력이 점점 나빠질 거를 대비해서 한 손에 배우고 있는데 윤세웅 선생님처럼 저도 한 손에 실력을 쌓아서 다른 그 한 손에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한 손에를 알려주고 싶다고. 교육과 함께 결성된 자조 모임은 시청각장애인들에게 교제의 장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검색해 여행을 떠나는 등 함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좀 더 사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 시청각 장애인들을 정말 따스한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IT 교육을 통해 세상으로 발돋움하는 시청각 장애인. 앞으로 세상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미술 치료 봉사가 열렸습니다. 영락 미술인 선교회가 미술을 통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의 소식을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영락 미술인 선교회는 2003년부터 미술을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에는 홍천 해뜨는 집에서 미술 치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분들이 평상시는 잘 안 웃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 얼굴이 환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집중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칠을 하시는데 이렇게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집중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좀 놀랐습니다. 평소 사회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 이들에게 미술치료는 사회 적응과 소통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구상하고 붓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봉사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영락 미술인 선교회는 장애인 시설과 군부대 등을 방문해 미술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미술인들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미술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술을 사랑하고 우리가 미술로서 저희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먼저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선교회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37회 학예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를 주제로 1박 2일 동안 진행한 수련회에서는 31개 교회에서 150여 명의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는 예성 김만수 총회장이 말씀을 전했으며 나라와 민족, 총회와 지교회, 남전도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축사와 격려사, 총회 보고 등을 진행하고 예성총회 남전도부장 이상화 목사와 신햇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2024 여름 가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시각장애인 부모 20가정과 자원봉사자 등 101명이 참가한 캠프에서는 음악박물관 탐방과 해변 물놀이,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부모들은 같은 시각장애가 있는 부모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며 봉사자분들이 1:1 맞춤으로 잘 챙겨주셔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외부 활동이 비교적 제한적인 시각장애 부모 가정을 위해 2001년부터 24년 동안 계속해서 가족 캠프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협회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성수협은 유튜브 채널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협회를 오픈하고 성수협 창립 취지문을 공지했습니다. 성수협은 취지문을 통해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전통을 확산시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겨야 할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성수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음 달 20일 열리는 성수협 창립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며 성수협 창립 학술대회와 예수병사훈련소 1기 정기 강론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절대 긍정 선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단법인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명칭을 변경한 세계교회 성장연구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절대 긍정의 영성을 배경으로 산하기관인 절대긍정선교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창립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자 절대긍정선교회 총재인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다며 이를 바탕으로 믿음을 선포하길 소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기아성 서대문 측 정동균 총회장, 조민재 국민일보 회장 등이 참석해 절대긍정선교회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과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복지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에 따라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 연계에 협력하는 한편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캠페인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나교회와 경기도 성남시청이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교회가 함께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전국의 교회들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모델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생명의 전화가 우리나라 자살률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4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9월 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또 10대 청소년 자살률인 10만 명당 7.2명에 기인한 7.2km 포 청소년 코스와 대한민국 평균 하루 자살 사망자 수인 35.4km 포 대한민국 코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맘투맘 코리아가 19기 맘투맘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맘투맘 코리아 이지연 대표와 정혜수 총괄 디렉터가 맘투맘 사역을 교회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방법과 함께 거룩한 수다의 실제 경험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다음 달 27일 정동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최근 교회의 미래이자 허리가 되는 3040 세대 가정들의 신앙생활에 여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북 영주의 한 교회가 이 3040 세대 가정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캠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강일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 온 가족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예장통화 신영주교회는 지난 2023년부터 영주 지역에 정착한 3040 세대 가족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교회 적응을 돕기 위해 가족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3040 세대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참여하는 그런 세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3040 부모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세우기란 주제로 신앙교육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쉐마 교육지원센터장 신훈정 목사는 신앙교육을 위해 부모가 먼저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모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며 자신과 자녀에 대해 더 이해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 저희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요.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데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강사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실천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하고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어 참석 가정들은 교회 앞마당에서 물놀이와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유대를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30여 가정들은
캠프를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부부가 정말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주교회 김원건 담임 목사는 가족 캠프가 불신자 가족 전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3040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캠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 또 그런 일들도. 신영주 교회가 행하는 가족을 향한 성김과 활약이 젊은 가정들이 떠나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강일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황세형 목사를 주대한 전북노회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총회를 총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황세형 목사는 총회장으로 세워주시면 총회와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목사 부족 현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목회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세형 목사는 전북 노회장과 총회 회록서기, 총회 교육자원부장, 총회 지속가능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5년간 전주 시온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수노회는 여천교회에서 제109회기 부총회장 후보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김영태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열정과 사랑을 가진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며 정훈 목사를 통해 총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훈 목사는 총회 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여수노회 제47회기 노회장, 제105회기 총회 공천위원장, 제107회기 총회 서기 등을 역임했으며 26년 동안 여천교회 위임 목사로 지역사회와 자립대상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남노회가 양원용 목사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는 갈렙은 온전하게 주님을 좇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던 사람이었다며 갈렙처럼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임하는 사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원용 목사는 총회 회록서기와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 위원장, 전남노회 노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8년부터 광주 남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안산 나눔동행 선교단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안산 나눔동행 선교단이 주최하고 나눔과 기쁨 안산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과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열렸습니다. 중복을 맞이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한 그릇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나눔동행 선교단은 앞으로 음식 나눔과 소외된 이웃 방문,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내 이동 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이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7.1% 감소한 44만 명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양상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지역 집값이 경기, 인천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오르자 서울을 떠나 수도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서울 지역의 인구 순유출도 4개월 연속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현지 시간 지난 26일 개막했습니다.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은 센강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고 17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 선수들은 17일 동안 32개 정식 종목에서 32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우리 대표단도 21개 종목에서 143명의 선수가 출전해 메달을 놓고 결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만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입장을 할 때 북한으로 호명하는 최악의 실수가 발생하면서 대한체육회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 총 219명을 국내로 송환했다며 지난해보다 12.9% 증가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 도피 사범 집중 관리 체계를 통해 시행 4개월 만에 전화 금융사기와 가상화폐 사기, 사이버 도박 운영자 등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 사범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아동의 행복 점수는 2.3점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1년보다 0.42점 상승했으며 우울과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년 전과 비교해 늘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폭염 피해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한다며 2주 동안 폭염 피해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 확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7월과 8월 폭염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폭염 관련 민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동안 소집한 폭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7월과 8월의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이 전체의 약 68%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의 5개 근로자 폭염 대책 강화와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내실화,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과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혼잡 구간의 퇴근 시간대 운행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33개 광역버스 노선과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강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등 혼잡 구간의 퇴근 시간대 운행 시간이 최대 31%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위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정류장에 혼잡이 완화되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편의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1600년대 기록된 상량 묵서를 발견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문묘 성균관 대성전 지붕보수 공사 도중 1602년 10월 26일 상량했다는 내용과 목수들의 이름이 기록된 상량 묵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왕조실록과 상량 묵서 사이에 몇 개월의 오차가 있고 상량 묵서에 기록된 목수들이 다른 기록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